산성 할아버지 가라사대, 오늘도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특별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천명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목을 적폐청산이라 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예,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해 대통령을 심지어 영창까지 보내면서 만들어진 말이라 나서 저는 평생에 이 가슴 아픈 용어가 돼가지고 너무 참 역사상에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이 용어라는 뜻에서 오늘 앞으로 대통령이 될 양반한테 조금 더 참고가 될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는 이제 한 이틀 넘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설치는 것이고, 그렇게 정쟁이나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졌다는 말은 지금 대통령 와서 다음에 대통령 될 분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미 너는 언제 어느 때 가면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을 정지했다, 이 소리입니다. 네. 이걸 옛날 고인들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요, 만사계유정인데, 만사는 다 정해져 있는데 부생자전망이라, 저 헛된 인간들이 허망하게 설치고 있다. 그래서 만사계유정인데 부생자전망이라,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인간들이 백지 허황되게 이렇게 참 야단을 지고 벅석을 기긴다, 이 소리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말씀의 의의는, 진작 이것은 우리나라에 많이 배운 이 교육자 양반들, 특히 유명한 어른들이 이걸 잘 이 세상 사람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어린이 후학들에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적폐청산이라 하니까 전에 있던 대통령이나 누가 잘못한 것을, 그것을 깨끗이 청산한다는 그 의의가, 흡사 지금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동안 한 이 정치 역사처럼 청와대에 있던 사람 건해부터 해가지고 전에 명박 대통령까지 교도소 집어넣는 게 청산이 아니다, 이건요. 이게 청산이 아니라 적폐대업이다. 적폐난다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제업을 짓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도, 삶에도 근본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또 묻고 어쩌고 간에 자기가 마음으로 이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거나, 하다못해 이 세상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다못해 기업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길가에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 기본은 뭘로 해야 되느냐, 어쨌든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이익이 되는 선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로 기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 고인들이 꼭 쓴 이 적폐청산이란 말은, 지금처럼 과거에 잘못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저래 교도소나 집어넣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어떻게 싹 썰어서 없애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잘못한 것을 미루어 봐서, 과거에 나는 잘못했다. 그러면 나는 과거 잘못한 걸 미루어 나는 이걸 새롭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기감으로 삼는 말씀이 적폐지, 나쁜 태단을 갖다가 태산같이 쓴 것을 청산한다. 청산이라는 그 말씀이요, 맑을 청자 계산을 산자 씁니다만 그 청자가요, 여러분들은 한문을 너무나 몰라요. 지금 앞으로 대통령을 할 분들이나 앞으로 이 세상에 나무 지도자,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나오거나 하다못해 교단선 선생님들은 청자를 알아야 됩니다. 맑을 청자. 이게 맑을 청자요, 얼마나 이게 엄숙한 글자냐 하면요,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하기야 서울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촌에 보면 농사 지을 때 논밭에 가보면은 비가 오면은 소발자국 개발자에도 물이 끄적물이라 이래서 흙탕물이 보입니다. 그 흙탕물은 어째야만 맑아집니까? 지금처럼 막 흔들고 입으로 막 물을 씻고 어떤 정책이나 뭘 넣어서 그걸 막 뒤집고 해집고 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감옥이나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자는 맑을 청자는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흙탕물이 맑게 됩니까? 그릇이나 논밭에 있는 물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돼. 어이? 그릇에 담긴 만약에 흙탕물이나 끄적물, 탁한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마시자면 가만히 두면 자고 나면 저절로 고요해져요. 네. 그처럼 가해를 잘못한 것을 그렇게 잡아다가 심판을 하고 또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후학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도 잘못한 것을 미루어와 내가 대통령 하는 문재인 자신이 청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자신이 누가 되든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는 다 압니다. 이미 정해진 게 오늘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어. 만사 계정인데 부생자전망이라 우리가 헛되이 설칠 뿐이다. 뭐 내일 모레 수습한다든 이게 다 헛된 인간들이 참 망동입니다. 그러나 천산이란 말 첨자가요, 여러분들 고등대학 다 나왔을기라. 나는 안 나왔어. 난 학교도 안 갔지만 알긴 알아요. 맑은 첨자는요, 수학으로 마이너스 18승을 창이라해요. 예? 여러분들 수학에서 마이너스란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물리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컴퓨터, 전자 이런 게 막 나오고 이 우주 시방세계를 다 보는 이런 반도체에서 나오는 그 불가사의가 막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반도체라는데 이 반도체가 지금 300만 분이 400만 분일까지 들어가 있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것처럼 앞으로 대통령 할 양반이나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셔서 몇 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이 늙은이도 입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정말 나도 이렇게 욕을 많이 안 했어요. 참 조심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좀 되면요, 천자문 해도 좀 읽어봤을 거다 이거. 이러면 거룩하게 하문으로 쌀적에다가 태다지는 태자에다가 깨끗하게 한다는 청산이란 말을 쓰면서 적백청산을 갖다가 흡사 가부에 잘못한 것을 교도소를 영창해 보낸다. 내가 요즘 정치인들 하는 양반들 보니까 전부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를 봤대요. 이 법하는 양반들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이라는 법 잡으면 옆에 물숫자가 붙어요. 그 옆에 갈 것자입니다. 물처럼 가라는 말은 물은 어떻게 갑니까? 누가 타락해서 갑니까?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올라갑니까? 물은 자기 서사로 가는데 위에서 밀어서 가요? 다시 묻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양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밀어가지고 저 밑으로 흘러갑니까? 지 스스로 발이 있어가지고 걸어갑니까? 저 바다가 땡겨서 흘러갑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법자에 보면 물숫자 옆에 갈거자인데 갈거자 옆에 삼각형이 붙었어요. 그 삼각은 법관들 쓰는 모자예요. 지금 내가 손을 채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이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라.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삼각 모자가. 그러면 소리 자체는 어디 있냐? 우주에 꽉 차 있어. 우주는 어떠냐? 공적하잖아. 항상 텅 비고 고요하잖아. 그래서 정치하는 양반들은 제발 좀 소란 좀 피우지 마시고 좀 조용하게 이 천하를 다스리십시오. 조용하게 천하를 다스린 뜻에서 청산이라 했지. 그것도 마이너스 18성. 1mm를 마이너스 18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만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사 계율중이라 부생자전망이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늙은이가 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제도 보니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결 교수님. 정말로 김동결 교수님 같은 분은 그 철학박사이시고 훌륭한 대단한 학자이십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을 하나 글을 써도 교정과 편집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김동결 교수 같은 양반은 말씀이나 모든 글은 하나도 편집 고정 볼 필요가 없어. 많이 배운 양반하고 나같이 못 배우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짐승처럼 막 그냥 지 멋대로 산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 교수님도 어저께 참 좋은 말씀 했어요. 너무나 내가 감사했습니다. 제발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을 좀 더 주셨으면 싶었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안철수라는 그 대통령 나온 나는 우리 고향 부산 하고 옆에 나는 초량이고 그 곧장 옆에 아버지가 옛날에 살았어요. 잘 압니다. 안철수한테다가 좋은 말씀을 하시는 내가 들었어요. 남들은 안철수랑 함께 이름 자체가 철수한다고 함께 뒤로 물러간다. 세상에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천하를 날이만 날마다 어지럽게 했던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저 유명한 두 양반 정말로 몸소리가 납니다. 하루도 서울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서울뿐입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거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치가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왜 이렇게 온 일을 시끄러 했는데? 그게 적폐청산이니까? 나쁜 걸 미루어보아 내가 현재를 새롭게 하고 현재 새로움을 보아 미루어 보아 미래를 거룩하게 장엄한다는 뜻이 적폐청산인데 이런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건 첫째 지나라 지걸 하문을 안 가르쳤어. 하문을 전부 몰라요. 하문을 모르다 보니까 지 쓰는 용어도 몰라가지고 심지어 국문학자까지도 순수 우리 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 이 참 이상한 양반들아. 하늘이란 말이 언제 어느 때 있었노? 나는 5만 년 전 역사 기록을 다 한다. 하문은 4,500년, BC 4,500년 기록이다. 하늘천, 따지, 가무령, 누르황, 지부, 집조, 이하는 거. 우리 이게 손이란 말도 손에서 땄고 하늘이란 말도 하늘 천자에서 땄어. 국어학자들아. 그런데 시나라 글도 모르고 그래 대통령이 적대 청소년이라만 진정한 뜻도 모르고 함부로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쓰나? 이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참 박근혜 씨는 대단해요.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이 세상에 그만한 분도 없어. 세계 말을 다 해요.
참으로 유창하게 잘해요. 하나도 도적볼 것도 없이 단어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에 그만한 대통령이 나온 일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나라는 우리 고인들 훌륭한 양반들 예를 들면은 농민신서락하는 책을 쓴 양반이 정약용 선생 아닙니까? 그 양반도 2조 때 바른말 너무 하다가 기양사기를 편성해서 내 그 기양사리 산대까지 갔다 온 일이 있어요. 딴건 말해. 그 농민신서락하는 그 글을 지금 월남을 갖다가 포기를 시킨 호시맹이란 양반이 평생 교양서적으로 읽었대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양반들 묻겠다. 그대들 목민시서 몇 번 읽어봤노? 읽어보기나 했나? 참 니가 잘못됐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치하는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될 거다. 역사 너들 배웠나? 역사 가르쳤나? 너 나쁜 놈들. 이게 정치냐?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은 자기 조상의 자기 뿌리를 역사를 천하의 후대에 잘 전해주려고 집안마다 가보면은 피난하다 어디 가도 자기 목숨을 잃어도 짊어지고 댕긴 족보가 있어. 족보. 그것처럼 우리 조선민 대한민국이란 조선인의 이 백성이라면은 적어도 자기 역사 삼국유사라든가 우리가 옛날 훌륭한 양반 사학가들 쓰는 역사책은 좀 봐야 될 거다. 쉽게 말하면 머리는 새카맣게 다 썩은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노? 정말로 적폐청산이 죄 없는 우리 건의를 잡아나가고 믿는 건 고설 씌는 거냐? 이 나라 강을 이만큼 청소한 왜 이명박이 지금도 안 해놓노? 이게 적폐청산이냐? 적폐 악폐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문을 그릇으로 저 멋대로 해석을 하노? 내가 지금 집권하는 정당에 있는 많은 분에게 내가 묻는다. 지금 현재 국회는 전부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민주당 지금 국회의장 양반 그리고 대법원장 대통령 정말로 당신 역사를 하나? 하나 더 물어보자. 문 대통령이 문씨만 해도 신라 때 문사달이라는 시조 할배의 자손이라. 시조 할배가 어떤 양반인가 알아봐야지. 시조 할배한테 이렇게 먹칠해도 돼? 적폐청산이라는 말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은 너희들 가슴 아프게 하면 돼요? 정확하거든요. 과학을 잘못한 걸 미루어 봐가지고 나는 내가 새롭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거룩하게 장엄하도록 후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모범을 보여야지요. 좋은 일 한번 봅시다. 저 이강유 수상 한번 봐요. 실제로 그 중국 양반인데 남은 나라 그 섬나라 시상이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그 황폐한 거야말로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그 물구디라 물구디. 거기다 오늘 세계 제일 가는 뭘 해놓고 자기가 돌아가실 때 자기 조그만한 집 있는 것도 불을 태워라 없애라 해서 집 하나 없이 세상을 살다가 조용히 가셨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셨고 우리나라 몇 분 왔다 가셨어요. 그게 진정한 정치가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이미 결정된 양반에게 내가 부탁해요. 앞으로 정치는 옛날 사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로 새롭게 하라고. 그 새롭게 뭐냐? 천하만이냐? 누가 봐도 개가 보나 소가 보나 기대기 짐승이 봐도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법이라는 것은
이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 악법입니다. 그 선법이 아닙니다. 그건 법은. 예, 법관 양반들아. 천하 악법을 필요 악으로 당신들은 장엄하고 살아요. 진정한 선법은 전부 남을 용서하고 전부 남을 좀 감추고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행복과 뭔가 스스로 마음으로 반성을 해서 새롭게 뭔지 마음을 열어주는 그게 바로 선법입니다. 이게 성인들. 그리고 난 또 우스운 게 있어요. 종교인들이 뭐 하나님 믿고 뭐 예수 믿고 뭐 불교 믿는다. 절에 가고 뭐 교회 가고 이래 돼. 꿈 좀 깨라. 꿈 좀 깨라. 남을 만날 헛듣고 남의 비밀이나 들키면서 예수님이나 성인들은 남의 죄를 용서라 했는데 남의 죄를 찾아가지고 영창에 집어넣는 이런 악패들이 이런 적폐들이 진정한 적폐들이 무슨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가노? 어디 그렇게 가르쳤노? 남을 용서하고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탓하고 살아가는 게 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성인들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라. 이런 고사나 읽어보지도 않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정말로 법가가 그런 겁니까? 법에도 뭐가 윤리 도덕이 있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진정한 윤리 도덕입니까? 왜 좀 고사를 안 보십니까? 한비자가 법가락합니다. 공자 맹자 이런 양반들은 유가락하고, 예? 이 법가 양반들아, 한비자 자신도 자기가 자기 만든 법에 걸려서 갔어. 그것도 둘도 없는 자기 친구한테 걸려서 갔어. 법가라고 자기들 법에 색하면 옷을, 왜 색하면 옷을 입느냐? 여러분들 잘 알지? 법 때문에 물 숫자가 붙었는데, 물은 원소가 색하네요. 그래서 색하면 법복이고요. 참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금덩이리처럼 그 건자에 좀 앉았다 하면 그렇게 유해하고 힘을 그려주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정말 변호사도 얼마나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모르겠어. 뭘 민변이라 하는데 모르는데 민변인가 뭔 말 모르겠어요. 불쌍한 민정을 갖다가 보호해준다는 뜻에서 민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조상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째서 생각해 보세요. 호지병 스님 같은 양반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그렇게 읽었다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로 나는 국부락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다. 김동길 교수님도 평생 혼자 사셨어요. 좀 그렇게 살고 내가 학자연하고 좀 그렇게 살고 해라. 김동길 교수님처럼 그렇게 사세요. 나리만 남들은 천하 걱정하고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입니다. 이 공자 말씀이고. 천하지 우지우라. 천하가 걱정이 될 때는 천하가 먼저 하고 그래 미쳤어요. 미쳤어요. 전화는. 잠을 못 자요. 지금 우리나라 전부 다 타고 있지. 어이? 백두대가 대간이라 하는 강원도 저걸 넘어간 태백산 그걸 굴 떨지 말라는 게 막 떨궈버리지. 그걸 떨고 나서 어째 됐나 좀 조사해보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학자 설민석 선생에게 내가 부탁해. 조사 좀 해보라고 내 말이 터지는가. 가도 언제 우리 강릉이 그렇게 불이 나노? 왜 산재가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노? 이게 산재다 이거. 제발 다음에 나올 대통령 부탁합니다. 제발 앞으로 적폐청사는 덕치로 하세요. 덕치.
물론 정치해가지고 정치로서 성공한 양반은 우리 공자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항상 다 해도 정치는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조카들도 나보고 정치 얘기는 일체 하지 마라 합니다. 이 정 선생이 날 꺼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열을 돌리고 이랬는데, 제발 앞으로 나올 대통령 그리고 정치할 지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이 뭔가, 과거의 문정부나 누가 잘못한 걸 미뤄보아 당신들은 새롭게 하란 말이라. 네. 남을 잡아놓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신들 대통령 자신들도 자식 있고 가족 있잖아. 내가 푸틴 저 인간한테 내 어제 산에서 기도하면서 막 한없이 울었어.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같은 인간이, 너도 집에 가면 자식 있고 손자가 있는데 그다 폰을 쏘다니. 힘 있는 놈이 어때 힘 없는 놈을 때려놓은 이 나쁜 놈아.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가만히 있나 그래. 서울에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이 애국자연 하는 건 난 잘 알아요. 포안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라. 진정으로 이런 늙은이들처럼 우리 김동길 교수님처럼 그렇게 살아. 그런 어른들 말씀을 제발 좀 들어.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조상의 글입니다. 이거 하문은. 정말로 하문을 제대로 안다면 서울에는 사람 살 동네가 아닙니다. 그 서울에는 서울 경자가요. 위에 쓴 그 글자가 감투 글자입니다. 감투라는 감투 글자라 그게. 간머리라 이래요. 간머리. 빗을 가지고 간머리. 그걸 쓰려고 밑에 소인배들이 날마다 시부리던 곳이라 이래서 서울경자가 이 붙자 밑에 저걸 쓰다 써놨어. 보세요. 문학하는 양반들, 서울에 깨알같이 많은 학자 양반들 내가 묻습니다. 문학에는요, 요즘 구비 문학이란 말도 있었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문 자체는요, 한문 육사라 해서 그 안에 6가지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글자 한자에. 예? 서울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해방되고 나서 6살 먹었고, 그동안에 내려면 빨치산에서 욕을, 빨치산 저 빨개들한테 욕을 받고, 6.25 사변에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유명한 양반, 지금은 그분들이 뭐 자유민족 투사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가슴에는 정말로 이제 눈이 내려, 눈이. 눈물이 아니라 눈이 내려요. 하나도 세상을 평게 못했고 서울이 하나도 조용하지 못했어. 세상을 좀 어떻게 니기 살려보려고 어째해보려고 한 양반을 만날 물어뜯고 헐뜯고 그야말로 정말 못쓸 페루나 자식들 한참 공부해야 될 인간들 전부 데려다 꺼다가 대문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대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두 양반 시절에 봅시다. 그 당시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청와대가 일본산에 만들었다 이래서 영삼시 대통령이 벼락끝이 그걸 헐 때 나 헐지 말라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왜? 서울이 무너진다고. 청와대 헐고 나서 다리 2개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야, 이 학자 양반들아. 일반 서민은, 서울의 국민은, 서민은 모른다 하자. 공부 좀 했다가는 이제 말려야겠잖아. 풍수 지략으로 보면 그 자리를 누려야만 서울이 조용해요. 왜 다 떠들어버린다? 그러면, 그 당시 중앙청을 뜯고 나니까 그 일본의 잔재가 없나? 그러면 일본 사람이 지금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적폐청산 중에 또 하나가 문 대통령이 또 이상한 정치 사상 하나 끈 게 뭐냐 하면은 반일 사상인데 7.18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당신들 얼마나 지금까지 시부리노? 다시 하나 묻겠다.
학교라는 지금 학교는 우리 때만 해도 없었어. 우리 촌에 학방이 있었어. 도산 서원이랑 서원은 있었어. 학교가 있었나?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든 게 학교라. 그러면 친일파라고 해서 적폐청산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양반한테 묻는다. 그대들은 이 일본 사람이 만든 학교에 안 갔나? 그까지 내가 용서하겠다. 일본 사람이 만든 학교 가서 친일파이라? 그건까지 내가 용서해요. 지금 대학에 가도 전문 학과의 모든 그 교과서들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게라.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번역해서 가르치는 게 없어. 다 내버려두자. 지금 삼성에 있는 지금 휴대폰 이기나 이 자동차나 이게 어디서 왔노? 중국서 왔나? 쪼려서 왔나 이거? 이런 세상의 인류는 하나에 똘똘 뭉쳐서 같이 공생하는 걸 배워야지. 어떻게 지금처럼 캐캐 묵은 옛날 흘러간 얘기, 이 양반들아, 여러분들 철학하는 사람은 잘 알기라. 철학자 중에, 에? 전부 철학자는 그리스 사람 왔는데, 탈리스 같은 이런 양반들 제자들 중에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도 강물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한 강물에 잠시도 머물 수 없다 이랬어. 왜? 풍덩하고 들어갈 때 이미 흘러갔고 지금 흘러가는 물도 흘러가고 올 물도 흘러가고 없다. 그런데 어떻게 물 속에 스스미서 잠시도 설 수 없었다 했느냐. 그대들 내면에 깨어있는 그대 몸과 마음을 화려하는 그 각성이 얼마나 밝으냐. 태양의 10조 배 밝아요. 이 정치하는 양반들아, 지금 당장 그대 마음을 뒤다봐라. 그대 몸과 마음을 아는 자가 있다. 그대 내면에 있다. 그걸 못 찾게 된 것은 종교 때문에 그렇다. 종교인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바깥에 있는 바깥에 산이나 들이나 저기 하늘에 갔다 있다 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노? 그대들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은 10조배 밝아. 그래서 철학이란 밝은 철자 썼어. 그 밝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끊을 절자 밑에 있고있잖아. 말로 못하는 게 철학이라 해서. 그거는 어느 도단이라. 저는 여러분들 내면에 마음이 있지만 마음을 좀 모르잖아, 지금. 이런 걸 새롭게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온 인류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내면에서 뭔가를 이 행복과 사랑과 평화를 찾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적신이 해야 될 적폐청산이라. 예. 적폐는 옛날 잘못된 걸 미루어버린다고 하고 물은 흘러간 건데 어떻게 흘러간 물을 다시 잡아오노? 이건 부처님 건강경에서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전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이래놨어. 피타고라스 한 말씀의 뜻이 그래요. 참 웃기네. 내가 하나 물어요. 김영삼 씨 대통령 때 그 정치 슬로건이 뭐냐 하면요. 문민정부라고 했는데, 문민정부. 서울대학교 나도 문민정부라고 했어.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그때 부도났노? 왜 서울의 다리 밑길을 펑펑 다 무너졌노? 에? 세상에 지금 문정부는 뭐 사람 사는 시대라 했는데 언제 짐승이 살았나? 문자 좀 알고 써라. 그러면 안 돼요. 하다못해 사서상경을 못 읽었더라도 천자문은 거꾸로 몰아서 읽어봐야지. 천자문에도 다 있어. 에? 지 나라 지글도 모르고. 내가 다음에 나올 대통령 당신에게 부탁한다. 제발 이 대한민국 조선민족에게 하문이 내거리라는 걸 제대로 알리는 이런 교육 정책도 하고 국민의 가슴에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는 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줘라.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요.
세상에 듣다 내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촛불혁명이란 말을 여상 쓰대. 에이? 촛불혁명. 혁명이란 말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라나. 혁명은 이식 확장을 말하고 이식 혁명을 말해요.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깨달음의 문제라. 군사혁명이란 말을 쓰지만 그분들 이쁘게 장엄하다고 그 소리를 하는데 대짜지 군사가 어떻게 혁명이 있노? 세상에 참 못쓸 인간들이 함부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촛불혁명이라. 지금 전기불도 이건 못 쓴다 하는데 다시 부탁하노니 앞으로 대통령 나올 양반들은 정말로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은 과거를 미뤄보아 현재를 새롭게 하고 현재를 새로움을 미뤄보아 미래를 거룩하게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 혁명은 이식혁명이고 이식혁명이란 말은 이식학장을 말해요. 좀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좀 더 우주적으로. 그렇게 대학이 많고 깨알 것이 뭐도 박사도 많은데 왜 지금 노벨이 하나도 없노? 일본은 28개나 된다. 왜 삐딱하면 반일 감정 가지고 그래노? 그러지 마라. 온 인류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머리 아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여 이 3차 대전은 나가 있고 저 이붕의 정은이는 지금 소시탐탐 노리고 있어. 지금 우리 모두 좀 깨어있어야 됩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양반들 잠 좀 적기 좀 주무시고. 첫째는 이 늙은이는 먹는 거 싫어하고 자는 걸 싫어하고 여자가 좋은데 무서워서 싫어요. 좀 이렇게 사세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나쁜 마음을 청산하시고 좀 새롭게 태어나고 거룩한 성인의 말씀 속으로 가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요. 앞으로 내가 나올 대통령에게 바라는 간절한 이건 정치 철학이요 정치 혁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정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뜻도 모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들 마음 깊이 새겨서 올바른 적폐청산의 길을 가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